있어? 나무 심은 나무. 아니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같은 지도 아이고 같은 시험 좀 봤는데 한 유찬이 정도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지금 같은 시험 좀 봤는데 지금 점수보다 유찬이 점수가 높아. 월등하게. 근데 원래 그래서 우리 반도 7등 정도까지 자르려고 그랬어. 현욱이는 안전빵이었어. 7등이냐 5등이냐 자르는 거여서 그 최대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였어. 김현욱 윤성현을 째냐 붙이냐. 이번에 한번 째보자. 내 의견은 붙이자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째보자 해서 너네 평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선생님들 앞에서 좀 잘 좀 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째지게 됐고 찬혁이 그러니까 찬혁이까지 아니 어쨌든 그게 성현이 오케이 됐으면 찬혁이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건 소수 좀 떼고인데 진짜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 너네 둘이 진짜 0점 몇 점 차이여가지고 주찬이랑 태희랑. 제가 1등이에요. 근데 저기는 86으로 둘 다 붙어 있는데 진짜 평균 0점 몇 점이 아니라 평균도 0점 몇 점인데 총점이 0점 몇 점 차이 나가지고 그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정말 쉬운 거 틀릴래? 응? 4점짜리. 아니 7점짜리 틀린 건 오케이. 근데 88.3이면 이상한 거 하나 틀린 거잖아. 그냥치겠나. 그러니까 아무튼 고혈이 좀 더 하고 7점짜리. 7점짜리 다 틀려도 돼. 아 나도 이거 지금 아니지 안 되지 새끼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도 특강이 끝날 건데 아까 주창이 요청으로 너네 그냥 아니 원래 2시에 끝나고 보내려고 그랬어. 2시나 1시에 끝내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주찬이 요청으로 그냥 오늘 RPM까지 다 하고 가. 여기 내가 뽑아줄게. 형 주찬이의 요청. 주찬이 이거밖에 안 하냐 뭐 그래가지고 주찬이가. 배제는 하나. 주찬이 명예 배제인이잖아.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왜? 그때쯤 뭐 니네 올라가면 월수금반 애들은 성훈쌤이고 나머지는 종원쌤이고 인원이 뭐 지금도 충분히 많지만 뭐 인원은 항상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수투는 풍선자 이거 사면 돼. 그러니까 너희 개정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 원인데 그거 대신에 일단은 우리는 이걸로 나갈 거야. 그래서 너희 스카이 B로 가면 수투 끝날 거야. 수투 끝나는 걸로 할 거고 만약에 내가 프리스카이반 담임이었으면 저거에도 얘기했지만 프리스카이반도 수투 끝내는 거였어. 내가 담임이었으면. 왜? 다 얘기했어 어제. 주찬이 빼고는 엄마한테 들었지? 어제 전화하면서 다 얘기했어. 수윤이 엄마 왜 전화 안 하지? 아무튼 뭐 지장 근데 오늘 아침에 보낸 거 보면 지장 없거든. 승반하는 거 뭐 거부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안 그래도 강비 지금 나율이 잃어가지고 나율이 요요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되게 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 변동 그렇게 되는 거고 유찬이네만 담임선생님이 아닌데? 주찬이가. 성무 올라. 그게 대반전이지. 나머지 새끼들 뭐 했냐 진짜. 성무 없는 성무가 또 이름 바뀌었어요. 성무 있는. 아무튼 성무 올라오니까 유찬이가 안 심심할 거고 이제 우리는 수도 시작하면 되는데 아니 너네 지금 수업하는데 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조용히 해. 그래 나무야 눈치 챙겨. 너네 안 그래도 유주가 부끄럽다는 얘기 또 나왔어. 차에서 너네 둘이 죽이 얼마나 잘 맞는지 너무 부끄러웠대. 그래 너네 요일 변경 좀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월수금으로. 얘가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무튼 얘들아 첫 단원 두 개가 제일 어렵거든. 사실 제일 어렵거든. 그거는 근데 수능 볼 때쯤 제일 어려운 거고 간단하게 배우면 좀 쉬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기호 하나만 알고 가자. 두 개라고 해야 되나?
근데 기호 하나만 알고 가자.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는 아니야. 얘네들은 수는 아니야.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냐면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얘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내가 한 요만큼 커졌나 요만큼 커졌나는 그때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애야. 그래서 그냥 계속 변하고 있는 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변하는데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그래서 이제 계속 커지는 건 이렇게 쓰고 양해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건 이렇게 쓰고 음해무한대 라고 읽을 거야. 됐어? 그럼 이제 항상 하듯이 요거의 의미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극한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리미트라고 쓸 거야. 쓸 거야는 아니고 영어로 리미트야. 이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너네 단어가? 최대. 그치? 한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를 극한까지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보자. 함수는 뭐야? x 값에 그치, 그냥 x 값이 y 값에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작이 좋았어.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은 뭘 관찰할 거냐면 x 값에 계속 변화를 줄 거야. x 값에 계속 변화를 줄 때, 근데 이제 극한이라는 건 변화를 주는데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점 또는 저 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있는 거야. 그렇게 x 값을 변화를 줄 때 누구를 관찰하겠다라는 거야? y 값의 변화를 관찰하겠다.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야.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결국 x가 변할 때 y를 관찰하겠다라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극한이랑 너희가 뭘 헷갈릴 거냐면 함수값이랑 헷갈릴 거야. 근데 극한이랑 함수값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예를 들면 함수 중에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내가 x값을 1에 가까이 간다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됐어? 야, 그럼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늘 예측해봐. 1 그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x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어.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 볼 수 있어? 정확하게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아니, 1 근처에 있는 애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0001, 1.0001 이런 애들을 대입을 해보거나 아니면 0.9 이런 애들을 대입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을 대입을 하다 보면 결국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1에 가까워진다는 걸 관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우리가 y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걸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x에다 1 대입하면 y에다 1 대입, 그러니까 y값이 1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뭘 착각할 수 있어? 극한이랑 함수값을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관찰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됐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다른지 이런 함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를 가지고는 극한이랑 함수값이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래프상으로 이런 함수를 그려볼 거야. 아니,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 뻥 뚫려 있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야? 아, 잠깐 얘 미안하네. 얘 뭐 말하는 백수로지.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F3의 값이 얼마야? X된 거야. 여기 구멍 뻥 뚫어놨다니까? 여기 구멍을 뻥 뚫어놓고 함수값이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 그럼 F3은 몇이라고 해야 돼? 0이라고 해야 돼. 이런 상황이야. 너 이런 함수를 본 적이 없을까? 아니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함수가 두 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함수를 예시로 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함수 중에서 유독 요 구간 하나에서만 지금 함수값이 0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는 거야. x값이 3으로 가까이 갈 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걸 관찰을 해보자는 거야. 요 함수에서 x값이 3에 가까워지면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거는 2야. 그럼 이런 걸 보면은 극한이랑 함수값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순간의 함수값은 0이야. 그 순간의 함수값은 0인데 그 주변에서는 얘가 0으로 뚝 떨어질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을 하라는 거야, 극한값은. 됐어?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나 동일한 경우도 있어, 없어? 동일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극한을 조사하라고 너희한테 얘기를 할 거야.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구해봐야 돼? 방금 얘기한 방법대로 구해보면 돼. 내가 뭘 통해서 구해봤어? 그치,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구해봤지.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는 있다야. 근데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확인하는 미친 짓은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릴 수 없는 그래프들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대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뒤에서 배울 거고, 뭐 그래봐야 뭐 한 20분 뒤에 배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뭐야? 무조건 숫자를 대입을 해본다는데 얘 근처 숫자를 대입을 할 때 얘보다 큰 숫자도 대입해보고 얘보다 작은 숫자도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fx를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 지금 x를 3으로 보냈을 때 y가 2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걸 기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아까 극한이 영어로 리미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리미트 LIM만 쓸 거야. LIM만 쓰고 요 밑에 x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시를 할 거야. x가 어디로 갈 때 관찰해야 될 대상을 여기에 표시를 할 거고 지금 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찰해야 될 대상이 fx가 2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 한글로는 x가 3에 가까워질 때 뭐 그런 건 다 생략하고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글로는 fx는 2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기호를 관찰할 때 어떠한 순서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거는 극한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관찰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x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써라 라는 얘기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지금 다항함수 했고 저거야 이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고 너희가 잘 생각해봐. 다항함수 말고 배운 함수도 뭐 있어? 이 이름 다 그럴까? 수상에서 잘 생각해봐. 수상에서 2차 함수 배웠지? 그 다음 수하에서 함수 뭐 배웠어? 아 이거 새끼야 그 수 어디고 수하에서 수하. 와씨 유리함수. 그럼 봐봐 내가 질문을 해볼게. 리미트 이런 것도 가능할까? 봐봐 상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지장 없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그럼 무슨 의미야? 그냥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x값이 계속 커지고 있을 때 뭘 관찰하면 돼? x분의 1 그치? y값을 관찰을 하면 되지. 그럼 x값이 계속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작아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치?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은 조금 틀린 표현이 제대로 쓸게.
이런 것도 관찰을 한번 해보자. 지금 얘는 내가 뭐라고 썼어? 0 플러스로 썼지. 0 플러스의 의미가 뭐냐면 0으로 가까워지는 걸 관찰을 할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걸 기호로 0 플러스라고 써.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요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0 플러스라고 썼다는 건 0보다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큰 쪽에서. 그럼 그냥 3이라고 썼을 때는 둘 다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지. 어찌됐든 0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워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될까?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대신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수렴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어. 수렴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 근데 얘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 그럼 그럴 때 이렇게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실 x분의 1이 여기도 이렇게 있었지. 여기도 이렇게 있었지. 그럼 내가 왼쪽에서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쓸 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리미트 x를 어떻게 쓸까? 집착해봐 그냥. 0 마이너스. 그렇지.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분의 1. 그럼 너희 얘는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그리고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결국 내가 관찰을 하는데 방향 몇 개를 관찰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방향 2개를 관찰을 하게 돼. 또는 방향을 1개를 관찰을 하게 돼. 잘 봐봐.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는 방향 몇 개를 관찰을 했어? 아니지. 무한대로 가는 건 방향 하나지. 무한대로 가는 건 계속 이쪽으로 커지고 있었잖아. 방향 몇 개를 관찰한 거야? 하나를 관찰한 거야. 근데 특정한 점으로 가까이 올 때는 방향을 몇 개를 관찰을 해야 돼? 2개를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보통 1개만 관찰을 하는데 우리가 특정한 점으로 가까이 갈 때는 2개를 관찰을 해야 되고 그때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이때 A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간다, A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해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 친구를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한 방향만 관찰을 할 때는 내가 값을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쓸 수 있거든. 한 방향으로만 갈 때는 관찰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런 걸 조사를 하라고 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이런 걸 조사를 하라 그래. 그럼 너희가 3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방향 몇 개가 생각이 나야 돼? 2개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를 내가 얘를 fx라고 간단하게 쓸게. 이거를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알파란 값으로 수렴을 하고 얘가 베타란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같아. 그럼 이제 요 값은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알파 또는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달라. 알파랑 베타랑 다르면 얘네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이제 이 상황은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다를 아까 그냥 계속 커진다를 발산으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도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단 예외는 언제 있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한 방향만 확인을 해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또는 그냥 애초에 이것만 물었을 때는 어떤 값이 존재하면 그냥 우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극한값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기호를 잘 살펴서
비율을 잘 살펴서 이게 내가 한 방향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방향을 다 관찰을 해야 되는 건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보통은 어디 갔어? 3. x가 3으로 간다를 x가 3으로 갈 때 이것도 상황이 두 개거든. 너희한테 값을 계산을 하시오랑 조사를 하시오가 나와. 어떤 차일까? 계산을 하시오는 야 어차피 두 방향 다 수렴하니까 한쪽만 확인해도 돼. 한쪽만 확인해도 돼.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조사하시오는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야? 철저하게 왼쪽 오른쪽 다 조사를 해 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런 거 고민을 해도 돼 안 돼? 아니 이런 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어. 어차피 계산값이 나올 애들이야. 근데 조사를 하라 그러면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양쪽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혼이 왜 멈췄니? 나랑 말하지 말고 상의해. 넘겨야지 어떡해.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난 얘네 수업을 했대. 그러니까 내가 11시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를 했는데 11시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를 했는데 조혜원 씨께서 시간이 안 되는 높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야 그럼 니들이 거기 안 배운 게 어디냐? 뭐라고? 20분 봤어요. 20분 봤어요. 그거 좀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 확보하는 건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3번부터 보자. 다음 극한을 조사해라. 조사해봐. 아니 그 칠판 보고 나랑 조사하자고. 봐봐 얘를 조사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관찰을 해야 돼? 두 가지를 다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이거랑 두 개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때 아까 뭐가 최우선이라고 그랬어? 대입이 최우선이라고 그랬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아씨 중요한 얘기를 하네. 아무튼 2 플러스로 간다는 건 2보다 조금 큰 거야. 2.1도 아니야. 2.00001 이런 애들이야. 그럼 그런 애를 대입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 몇만 남아? 0.00001, 0.00001 이런 애들만 남지. 그러면 그거 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어떤 애일 것 같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쓸까? 양해무한대. 됐어? 그럼 얘는? 얘도 1.999 이런 애를 빼기 2 하면 어차피 네. 제곱할 거니까 위에랑 똑같은 경우가 아니야? 제곱하면 그치 제곱하면 제곱이 아니었으면 음행무한대였겠지. 그래서 제곱하면 얘도 양행무한대.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안 돼.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건 내가 수렴하지 않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가 나왔다라고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얘네를 같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발산하는 거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수렴하는 수가 나와요. 뭐 딴 건 할 필요 없겠네. 5번에서 요거 하나 정도만 해볼까? 5번에 6번. 이런 걸 조사해보래. x가 마이너스 1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x분의 2를 조사를 해보래. 그럼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치,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 그럼 이제 얘는 어디에 수렴할까? 아니 얘는 어디로 갈까?
분모가 그냥 생으로 개 커지고 있잖아. 분모가 커지고 있으면 전체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겠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 얘는 좌극한 우극한 살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극한 할 거 많아. 걱정하지 마. 그럼 7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7번 문제 같은 걸 가지고 뭘 확인을 할 거냐면 정확하게 함수값과 극한값을 한번 구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 이제는 뻥 뚫려있고 색칠되어 있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색칠되어 있으면 어떡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치? 왜?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물어볼까? 첫 번째 1번이 뭘 물어보고 있냐면 리미트 x가 0-fx.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으로 극한을 조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정확하게 쟤네처럼 주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대입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리고 그게 정석이고.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겠지. 또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으니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찰하라는 거야? x가 어디로 가는 걸 관찰하라는 거야? 0-면 오른쪽에서 와 왼쪽에서 와? 왼쪽에서 올 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 오케이? 그 다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얘도 3이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어? 3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지.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에 수렴한다?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3번. 3번이구나 이게. 4번.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는 어떻게 관찰해야 돼? x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2보다 왼쪽에서 2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얘는 0이라고 쓰면 되고. 5번. 얘는 3. 그치? 얘는 3. 왜? 2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함수값이 3이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3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뭐라고 써야 돼? 그냥 발산한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너희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명확하게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9번. 이건 되게 다 합시다. 아니다. 이거 되게 다 합시다. 이건 안 해. 자, 이걸 조사를 하래. 조사를 하라는 거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조사를 하라는 건 수렴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라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얘를 어떻게 나눠 조사를 해야 돼? 그렇지. x가 2-1 대라. 리미트 x가 2 플러스 1 대라. 내가 밑에 왜 안 썼어?
되게 귀찮아서? 아니야. 잘 생각을 해봐. 극한에서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유리해. 또는 절대값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 사실. 왜? 야 봐봐. x가 2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럼 x 마이너스 2는 양수야 분수야? 2보다 작은데?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빼면은 절대값이 개소리야. 아니 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가 음수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1이지. 그래서 그럼 두 개 이거 수렴이 안 해? 안 하시면 그냥 발사인하고 쓰면 되는데 너희가 굳이 지금 의문을 품지는 않았어. 내가 내 맘대로 약분을 했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의문을 품기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말만 하고 지나갈게. 약분은 왜 걱정해야 돼? x가 2면 약분하면 안 돼. x가 2면은 분모가 0이니까 약분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약분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와.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아씨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이거는 뒤에 어차피 있을 거야. 아무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약분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약분을 해야 되냐면 x가 2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약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x가 2일 수 있어? 2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절대 2일 수 없지.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돼. 됐어? 근데 만약에 약분을 했더니 결과가 원래 약분을 하면 결과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식이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약분을 했더니 결과가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약분을 했을 때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아니래. 그럼 무슨 소리야 그거는? 그 상황에서 약분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일단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잠깐 여기서 잠깐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실물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산인 거고, 그다음 가우스가 나올 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가우스 x. 얘도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 2-1 때랑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조사를 해보면 얘는 더 쉬워. 잘 생각해봐. 2보다 좀 작은 거 집어넣었어. 얼마야? 1.999도 가우스를 씌우면 결국 뭐야? 걔보다 작은 최대 정수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보다 조금 큰데 어쨌든 걔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얼마야? 2.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숫자 대입해서 관찰만 하고 있지.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수투라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 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기는 해.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극한 쪽은 너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대입해서 관찰하는 게 전부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안 되면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관찰해보면 돼. 그럼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맞겠지. 됐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극한이 나오면 어떻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x가 어디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갈지 항상 생각하는. 됐어? 그럼 수투의 첫 단원이 왜 얘일까? 수투라는 책이 결국 미분이랑 적분을 배우기 위함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미분 때문에 요 극한을 배워야 돼. 그럼 미분은 뭐 하는 거길래? 미분은 별거 아니야. 변화를 예측하는 거야 그냥. 지금도 뭘 하고 있어 우리가? x값이 어떻게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고 있지. 그냥 이 과정들 자체가 미분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해서 지금 앞에서 배우는 거야. 알지? 자, 그다음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극한 조사하는 거 그만하고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거야. 근데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계속 숫자를 대입해서 관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이런 걸 관찰을 하래. 이런 걸 계산을 하래. 이런 걸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진짜 그냥 아까 2에서 좌극한 우극한 나누고 이보다 조금 큰 값 대입해보고 작은 값 대입해보고 계속 그 짓을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사실 뭐 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이 대입하면은 그게 답이거든? 이 대입하면 답인데 그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2를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한 그냥 타당성 부여 정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너희가 너희 교재 혹시 나와 있니? 맞네. 이거 여기는 없겠구나. 아무튼 책에 많이 써 있을 거거든.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시작이 제일 중요해. 시작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시작이 제일 중요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결국 계산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애들이냐면 수렴하는 애들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쓰는 거니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기호들을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 복잡한 뭐라 그래야 돼? 식을 얘기를 해보면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얘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뭐가 성립하냐면 사칙연산들이 성립해. 사칙연산이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너네 시그마에서는 사칙연산 중에 누구만 성립했어? 그치, 덧셈, 뺄셈만 성립했지. 곱셈, 나눗셈은 안 됐지. 근데 얘는 곱셈, 나눗셈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가 수렴하잖아. 그럼 fx 더하기 gx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얘네 둘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수렴한다라고 나와만 있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중요해. 내가 얘네를 계산할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대상들이 항상 뭐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 사칙연산을 쓸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잘 안 와닿고 니들은 마음대로 쓰고 싶을 텐데 절대적으로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사칙연산이 성립해.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뭐 하겠어? 뭐 하겠어? 그치? 나눗셈 안 했지? 그러니까 나눗셈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 리미트 이게 성립한다 할지라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알파분의 베타라고 쓸 수가 없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지금 나눗셈을 한 거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알파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항상 어떨 때만 조심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나눗셈 할 때,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려면 나눗셈 할 때만 좀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아까 했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6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이런 거 이제 봐봐. 다 사칙연산이 되어 있지. 근데 각각들이 수렴해 안 수렴해? 어차피 상수함수는 상수로 수렴하겠지. 그럼 얘는 2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지. 얘는 4로 수렴하고 얘는 4, 2, 8로 수렴하고 얘는 8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얘네들이 다 수렴하니까 평범하게 4층 연산해서 얘를 뭐라고 계산해주면 돼? 4분의 얼마야? 4, 8, 16, 20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너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뭐 해서 계산해도 돼? 그냥 이 숫자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오케이? 아 근데 예시가 너무 좁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럼 11번 문제 한번 보자. 부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4층 연산할 수 있는 누구랑 누구란 얘기냐면 fx랑 요만큼을 4층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 지금 수렴하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4층 연산할 수 있는 애는 이렇게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0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지. 왜? fx 더하기 fx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1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얘네 둘이 덧셈 뺄셈도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gx 이렇게 나오지. 3gx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 값이 얼마인 거야? 6인 거니까 따라서 결론은 뭐야? 약분하면 gx는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기는 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언제만 쓸 수 있다고? 내가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애들만 가지고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4층 연산에서 gx까지 도달할 수 있어 없어 너네? 있어야 돼. 그냥 가간법 쓴 거잖아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쓴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는 풀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얘는 내가 이제 처음부터 gx가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면 될까 안 될까?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면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물론 원리 원칙상 안 된다는 거지.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왜? 수렴하니까 그건가 구하라고 했겠지. 근데 다만 항상 매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되지만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될 때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럼 13번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첨거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너네 진짜 가만히 있지 말고 빡치기 직전이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좀 풀어. 너네 못 풀 문제 넣어놓지 않았다니까? 뒤에 5문제? 너네 뒤에 5문제 손도 안 댄 거잖아. 가만히 있지 마. 지금 얘네 둘이 수렴을 한대.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그냥 여기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얘네 둘을 뭐해? 빼볼 수 있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누구도 수렴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 gx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보기 기억이 맞겠지? 사실 보기 기억을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보기 기억을 풀어야 되긴 하지만 보기 기억만 공부하려고 기억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수렴하는 애들을 가지고 4층 연산 또는 조작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주어져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을 한대. 그럼 여기서 내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4층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그치, 두 개 곱하면 누구 나와?
fx. 그럼 fx는 어디로 수렴해?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생각을 계속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거시기 하지 말고 니은 이것도 함정에 빠지기 쉽지. 이것도 중요한 법이야. 얘들아 수렴하지. 얘는 발산하지. 그럼 4층 현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 복인 애초에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건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어떻게 되게? 몰라. 알았지? 몰라. 0은 모든 걸 다 0으로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이 새끼는 계속 커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가끔 얘가 힘이 센 날은 얘가 0이 될 때도 있다가 가끔은 얘가 힘이 센 날은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있다가 가끔은 둘이 평형을 이뤄서 어떤 숫자로 수렴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족같은 소리신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알지? 그러니까 누가 힘이 셀지 몰라. 0이랑 무한대 중에 요거 얘기하면서 어쨌든 디귿 야씨 디귿은 그냥 이제 아씨 디귿도 중요하네. 이거 알짜 보기만 해봤구나. 수투를 통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일단 요 값이랑 요 값이 존재한대. 수렴하니까 4층 연산 할 수 있어 없어? 수렴하니까 4층 연산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4층 연산 할 수 있으니까 gx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gx? 그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눴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0이면 어떻게 해? 얘 나누기 얘야 gx 나오는데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말 있어 없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 없지? 그럼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단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도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해.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어? 선생님 전화 인터넷 가입 스팸 등록 싫어요. 인터넷 가입 평가 등록 차단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는 풍선도가 왜 극한이 여기서 끊기는지 난 잘 모르겠거든. 아무튼 너희가 지금 필수학위 문제 4개 한번 풀어봐. 뒤에 15, 16, 17, 18 잘 안 될 것 같으면 앞에도 좀 풀어보고. 와 이걸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정우성도 다 고쳐서 이거 고친 거야? 이거 2개는 고쳐야 돼. 이거는 뭐 풀어도 되고. 이거 왔어? 지금 바보도 아니고 좀 심하지 않아 이거? 이게 진짜 이렇게 아니긴 한데 얘가 잘못됐지? 이것도 해.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이 그치, I 상황이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순서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0이 돼야 돼? 실수가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A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A가 1이면 Z가 뭐가 돼?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원래 지금 Z제곱이 음수라는 거는
Z가 순허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Z가 순허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I, 2I, 3I 그렇게 생긴 거지.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실수부 어디였어?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걔가 0이려면 마이너스. 그렇지. 1이 되면 안 되니까. 1이 되면 전체가 0이 되버리니까. 3을 치겠네. 왜? 멍 때리는 게 값이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존재하는 것은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왼쪽 오른쪽 다 확인해 봐야 되지. 얘들아 16번은 지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왼쪽 오른쪽 극한값이 같아 보이는 거는 몇 번이야? 1번. 왜냐면은 2번은 뭐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왼쪽을 조사하든 오른쪽을 조사하든. 3번은 1에서의 좌극하는 몇이라고 해야 돼? 0. 우극하는 A. 그래 틀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프 모양만 봐도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아? 좌극은 그래 그 정도면 됐지. 근데 얘들아 너네 지금 15, 17 이런 거 계산할 때 지금 좀 걸려야 돼 시간이. 그게 정상이야. 그 빨리 하면은 잘하는 거고. 왜 너네 둘이 의견이 좀 다르고 아니나? 너무 잘한다. 솔직히 대입하면 되는 건데 좀 그렇지. 아, 그래 정석이랑 풍산자랑 이 정도 차이구나. 이거 수트 정석으로 하면 울어. 진짜로. 얼마나 돼요? 나 지금 엄청 빼놓고 설명했어. 마음 편하게. 아, 왜냐면 처음 배우는 애들 이 정도면 되거든. 진짜 이 정도면 되거든 수트는. 처음 배우면. 나중에 이제 너희가 1학년 내신을 하고 수학까지 잘 하고 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정석은 과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선행교재를 쓰기엔 적합하지 않아. 아니면 니들 오늘부터 한 학년씩 올라가지. 오늘 애들 수능 보고 나면 너네 이제 고1이잖아. 기억하나? 얘들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없지? 수학. 아니 지금 여기 되는 거지. 아. 아니 풀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15번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16번 방금 했지. 17번은 이 A, B는 우극한 좌극한이고 C만 2번 해보면 되지. C는 내고 절대값 빼서. 그렇지. C만 한번 해볼까? 얘들아 17번에 C만 같이 한번 해보자. 나머지는 알 바 아니고. 야, 그 진도 특강하는데 이따 수업을 안 하면 안 돼? 너네? 그거 사고야?
되어 있으면 얘도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있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벗겨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거 어차피 절대값 똑같이 벗겨지지 않나?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무조건 음수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하면 위에 뭐만 남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얘만 남지? 그래서 그거만 계산하면 얼마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것도 계산해도 어차피 똑같겠지. 그래서 어차피 1보다 작은 걸 집어넣나 1보다 작은 걸 집어넣나 1보다 큰 걸 집어넣나 제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어떻게 알아? x제곱 더하기 3x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디쯤에 있어? 여기쯤 어딘가에 있지. 무조건 함수. 그럼 이제 얘를 왼쪽에서 관찰을 하든 오른쪽에서 관찰을 하든 다 음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해주면 되고. 솔직히 18번 4층 현상 아니야? 그지? 그래 니들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랑 이제 책이랑 좀 다른 게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이 책이 틀렸어. 교과서에는 절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입하여 관찰. 근데 대입하여 관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웠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야 결국? 4층 연산. 수렴하는 애들 이용해서 4층 연산을 했었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극한의 성질, 즉 4층 연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까지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하는 일까지 해야 돼. 근데 방금 요 식 변형하는 거 자연스럽게 했거든? 우리 봐봐 뭐 했었냐면 식 변형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뭐 했었냐면 여기 조금만 다르게 쓸게요. 밑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우리 방금 이거 식 변형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는데 너 그치 자연스럽게 약분하고 시작했지. 근데 얘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 그럼 사실 분모는 어디로 가? 분모는 0으로 가지. 근데 나눗셈 상황에서 분모가 0인 거는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지. 됐어? 근데 우연히 뭐야? 이런 상황에서 약분이 되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가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주어질 거야.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주어질 거야. 특히 나눗셈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주어질 거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약분. 그런 식으로 이제 식변형이 조금씩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쓰기 위해서 식변형을 하는 거야?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기 위해서 식변형을 할 텐데 그것들이 이제 너희 뒤에 보면은 유형별로 나와 있거든? 근데 머릿속에 그 유형들을 넣지는 말고 너희가 관찰했을 때 솔직히 약분은 그냥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너희가 너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어떻게 하면 돼? 유수대로 가면 되지. 오케이? x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여기 전체를 한 번에 관찰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부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관찰을 하고 그다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분모부터 관찰을 하고 분자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 됐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3번 함수의 극한의 배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배소관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부등식도 나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억지를 조금 부려볼 텐데 잘 받아들여줘. 무슨 소리냐면 fx가 gx보다 작대. 두 함수가.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a. 선생님 설마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지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아이씨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
얘들아 이게 fx는 여기 온전히 이렇게 되어 있다 쳐. 온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접했다 쳐. 근데 gx는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이쪽에 함수값이 이렇게 가 있어. 됐어? 야 그러면은 gx가 항상 fx보다 크지 모든 순간. 모든 x에 대해서 gx가 억지로 내가 이제 여기마저도 gx가 더 크게 만든 거야. 원래는 gx 여기서 같을 예정이었지. 내가 억지로 해서 여기서 크게 만든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의 극한값은 어때? 같을 수밖에 없지 얘네가. 위에 있는 애나 아래에 있는 애나 일로 이렇게 극한값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극한에서는 뭐가 들어가? 원래 등호가 없다 할지라도 등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면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 우리한테 뭘 구하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래.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얼마야? 3이지. 얘도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얼마야? 3이지.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입하여 관찰한다인데 그 대입하여 관찰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을 때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식변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부등식이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야. gx가 이렇게 세 함수 사이에 있어. 이렇게 세 함수 사이에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하면 어떠한 결론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원래 정식 명칭은 스퀴즈 띠어럼이거든? 짜냄 정리? 사람들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실 거야. 이렇게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다라고 해서 근데 절대로 샌드위치 정리하는 명칭을 쓰지는 않아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 햄 샌드위치 정리라고 또 따로 있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의 정식 명칭은 스퀴즈 띠어럼이라 저희가 짜냄 정리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햄 샌드위치 정리는 별거 아니야. 샌드위치 모양이 일정해? 일정해? 울퉁불퉁하지 않아? 근데 그 얘기야. 어느 부분을 자르면 이걸 정확하게 2등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추천이 흥미진진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그러니까 짜름 정리라고 부르고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만 알아도 얘를 써서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거고. 그래서 너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몇 개를 해볼 건. 이제 이걸 먼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게. (23번) 보면 이런 거에 극한값을 구하래. 얘들아 이런 거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관찰 무조건. x가 한없이 커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아? 못 그려 아직은. 그거 어떻게 관찰해? 그냥 큰 숫자 넣어보는 거야. 야, 큰 숫자 넣어보면 따로따로 관찰을 해봐. 얘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얘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이 새끼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4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 없어?
무시할 수 있어. 왜 계속 커지고 있는데 4가 그치?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기가 존재해. 누가 더 큰지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누가 더 클 것 같아? x 3승이랑 2x 제곱이랑. 왜냐면 x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심지어 너희가 x 3승과 100만 x 제곱 x가 무한대고 누가 커? 무조건 얘가 커. 그래서 무조건 얘가 크니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누구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도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만 남겨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최고 차이 계수만 남겨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얘는 좀 이따 하자. 순서가 이게 아닌데 오늘 진짜 하는데 진짜 21번에 1번 x제곱 플러스 얘들아 보자. 이것도 관찰할 때 지금 분수 형태니까 내가 어떻게 관찰하자고 그랬어? 요수대로 관찰하자 그랬지. x가 한 값씩 커져. 그럼 얘는 누구 무시할 수 있어?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뒤에 얘만큼 무시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까이 가? 분모. x가 한 값씩 커지고 있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그럼 분자도 사실 뒤에 거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차수 낮은 애들 무시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지. 그럼 얘는 아래에는 2x제곱이 남고 위에는 5x제곱이 남았으니까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야 어차피 둘 다 이제 x제곱 아니야? 그럼 동등하게 커지지. 그럼 그럴 땐 개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개수가 중요해 그럴 때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2분의 5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차수 없는 것들 다 무시하고 누구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돼? 최고 차이 개수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사실 원리는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만 비교해주면 돼. 그럼 원리를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원리를 뭐 할 거냐면 분모의 분자도 아니야 최고 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 거야.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 차항이 2차니까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 제곱분의 2 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3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 아까 했잖아.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3 x 제곱분의 3 다 어디로 가? 그치 0에 수렴하니까 빵 해서 2분의 5만 남는다. 가 원리야. 됐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어? 얘네들은 아까 무시해도 된다는 걸 충분히 확인을 했으니 요 부분에 요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자 라는 얘기. 됐어? 그러면 만약에 3번 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얘는 어때? 너희가 생각을 해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긴 제곱이고 여긴 3승이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 단순한 논리지? 어차피 얘는 이만큼 무시할 수 있고 여긴 이만큼 무시할 수 있는데 얘랑 차수가 누가 더 높아? 위에가 더 높으니까 아래는 사실 누구 취급할 수도 있는 거야?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0 취급이 아니라 상수 취급하는 건 뭐야? 0 취급하면 또 이게 계산이 곤란해지니까 그냥 상수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되게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
이번엔 누가 차수가 높아? 분모가 차수가 높지.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어? 역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럼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서 23번에 2번을 이제 할 수 있어. 23번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 잘 생각을 해봐. x가 무한대로 가. 얘 몇 차야?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차수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은 알겠지? 그럼 얘 몇 차야? 사실 1차지. 그럼 얘 몇 차야? 야, 그럼 얘는 또 얼추 비슷한 것끼리 빼니까 계산이 될 것 같지? 근데 우리가 그 계산값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거 좀 힘들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여기서는 이제 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계가 느껴지면 식 변형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야, 이렇게 생긴 거 식 변형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밖에 없어? 그치? 얘 부호 플러스인 거 곱해서 유리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분자의 유리화는 좀 어색하겠지만 어찌됐든 유리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얘를 유리화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 분의 위에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x니까 3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네들 차수가 어때? 얘네들 차수가 어때? 같지?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그럼 얘 계산값이 분자는 개수가 3인 거 알아. 분모는 개수가 얼마게?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됐어? 됐어? 그러니까 사실 S1번 수업할 때는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를 했는데 할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x6 더하기 3x 더하기 x 뭐 이렇게 아무튼 요거 계수 비교할 때 그럼 만약에 여기가 루트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의 3x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극한값 어떻게 써야 돼? 여기가 3인 건 변함이 없지. 그럼 여기 아래는 개수가 어떻게 될까?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돼. 됐어? 그냥 진짜 그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지 이거는. 그다음 몇 개만 더 하고 여기다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와서 문제 풀어. 아니야 몇 개 더 남았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9번의 4번 같은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런 게 나왔어. 얘들아 봐봐. x가 1로 갔는데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야 그러면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 약분이 돼야 계산이 된다니까? 약분이 되는데 약분 되게 보여 지금?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변형해야 되는데 또 변형할 거는 여지가 뭐밖에 안 남았어? 유리화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x-1 곱하기 얘 부호 바꾼 거. 야, 분자는 보나마나 어떻게 되겠어? x-1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5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 1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극한을 읽고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이유야. 그냥 그거 단 하나야. 하나만 더 해봐. 얘도 읽어봐. 막혔지? 그럼 뭐 해야 돼? 식변형. 됐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분모 읽었을 때 막혔어. 그럼 식변형. 근데 여기서 식변형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너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자 다시 이거 이제 이거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래.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하고 여기 2배 2 더하기 x 분의 정확하면 마이너스 x 약분. 그래서 어찌됐든 분모가 0이 될 때는 식변형을 하면 무조건 뭐가 돼?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앞에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게 완벽하게 그렇게 글로 다 써지진 못해도 돼. 근데 머릿속에 어떻게만 들어가 있으면 돼? 일단은 난 무조건 대입해서 관찰을 할 거고 x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라. 그럼 그랬을 때 항상 식변형은 뭐가 되는 쪽으로? 약분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x가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최고차.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지금 문제 풀어보면 돼. 얘들아 근데 너네 30분까지 쉬었다가 와서 거기 밑에 유제들 좀 풀어. 유제랑 그 33번까지 풀어.